5학년 국어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게요. 72쪽이에요. 자, 요런 것들도 잘 내용을 들으세요. 그냥 휘리릭 넘기는 사람, 적발하는 사람은 적발해서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은 이제 요거 어휘 같은 거 막 설명한 노트에다가 다 설명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다 알아요? 그래도 집중해서 설명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은요. 뭔가 이제 말과 글로 뭔가 생각을 표현할 때 완결된 뭔가 완성된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뭐뭐 했다라고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의 최소한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짧은 문장도 있고 긴 문장도 있겠죠. 자, 성분은 뭐냐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건데 주어는 누가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서술어는 뭔가 설명을 쫙 풀어서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분,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호응은요. 응하는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는 거죠. 지금 2번 단원에서 호응하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결코 이런 말은 부정적인 서술어랑 호응해야 맞는 거예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관계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서로 관련이 깊이 있는 거 그런 거를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계획을 보겠습니다. 계획은 뭔가 쫙 작성을 하는 거 미리 예상하고 무언가 작성을 척 해보는 거 미리 계획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목적 있게 공부하면 좋겠죠. 꿈을 이루기 위해 선생님이 되기 위해 뭐 이런 목적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래요. 생성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었다. 뭔가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글감은 재료예요. 글의 재료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슬펐던 일에 대해서 쓴다던가 어떤 주제에 맞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호응 관계를 보겠습니다. 결코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코는 부정적인 말과 같이 쓰는 거예요. 서술어랑. 그래서 결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결코까지만 해놓고 이 아이가 결코 먹을 거예요 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의사소통 관계에서 의사소통 뭔가 대화할 때 알맞지 않습니다. 그 책은 전혀 슬프지 않았어. 전혀 그다지 이런 것도 부정적인 서술어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말에서는 어제는 벌써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서술어랑 어울립니다. 어제 불었다. 이건 참 잘했는데 비와 바람이 불었다. 여기에서 비는 부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부는 건 괜찮은데 비와 바람이 불었다. 비바람이 불었다. 이건 괜찮은데요.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높임 표현 진지를 드시고 잡수시고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은 결코와 전혀는 부정적인 서술어랑 어울려 쓴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일과 주스를 마셨다. 이상합니다. 주스 마시는 건 괜찮은데 과일을 마셨다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과일을 먹고 주스를 마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고치면서 지나가 볼까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어제 저녁에 어제 했기 때문에 밀려왔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거죠. 자, 문제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니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죠. 여기가 틀렸죠.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맞죠? 부정적인 서술어랑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부르셨다. 높임 표현으로 써야 되죠. 부르셨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도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그만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 웃음이 어떻게 웃어요? 웃음이 사람입니까? 웃어버렸다니까. 여기 웃음이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죠. 뭐 나는 웃어버렸다. 이게 낫겠죠. 내가 웃어버렸다. 자신이 웃었다.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서 윤서가 왜 울었어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자기만 혼난 거야. 얼마나 억울해. 아우 서러워라. 울 수밖에 없겠네요. 자, 2번에 기억을 요거 고치면 아까 전에도 했죠. 밀려왔다. 끝부분은 고칩니다. 자, 3번에 니은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다 했고요. 디귿 리을에서 디귿은 높임의 대상에 따른 서술어가 잘못됐죠. 높였을 때는 아버지가 부르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리을에서는 서술어가 이상하죠. 웃어버렸다. 웃음이 웃어버렸다. 이상해요. 주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주체가 되는 주어를 나는 그만 웃어버렸다. 그만 나는 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호응, 뭔가 응답이 뭔가 딱 맞는 관련 있게 딱 말해야 되는데 문장을 더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경화가 맞죠?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요거는요,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보면은 글을 쓰기 전에 요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거죠. 이 표는 경험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인데 쓸 내용을 나누는 단계가 가입니다. 가. 내용 조직하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가가 맞습니다. 니은에서는 글을 고치는 단계니까 고쳐쓰기가 맞겠죠. 자, 8번에서 자신이 겪은 일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어요. 쓸 내용을 떠올려 보는 단계죠. 이게 말풍선이 뾰족하지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기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틀린 거를 한 번씩 고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했어. 이게 주어예요. 이만큼이. 이유는 까닭은 뭐뭐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뭐뭐라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돼요.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잡수시고 드시고 뭐 이러면 되겠죠. 어제 저녁이니까 나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로 보면은 알맞지 않은 건 5번이에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로 고쳐야 한다. 이상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요 끝부분을 고쳐야 되죠. 때문이다라는 것을 끝부분을 고쳐서 쓰는 거고요. 문장 다는요. 끝부분 나갔다. 산책을 나갔다. 이렇게 서술어 부분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1번에도 보면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른 문장은 3, 4, 5번이에요. 1,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라는 말은 읽지 않는 편이다. 부정적인 서술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서술어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치면서 지나갈게요. 느낀 점은 이라고 했는데 느낀 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다. 이상해요. 느낀 점은 뭐뭐 소중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결코라고 다시 나왔죠. 결코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서술어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별로 읽는 편이다. 여기도 안 돼요. 별로 읽는 편이다. 여기서도 틀렸네. 전혀 쉽지 않아서. 여기 부정적으로 써야 되네요. 쉽지 않아서 별로 읽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고치면 되고요. 12번에서 보면은
이제 범이랑 현중이가 맞아요. 혜리는 전혀는 긍정적인 서술어랑 쓰는 거 아니죠. 긍정적인 거는 좀 옳다, 맞다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서술어랑 써야 됩니다. 부정적이란 말이 뭔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안 좋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서술어입니다. 자, 기억은 별로 잃지 않는 편이다. 별로는 부정적인 서술어랑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호응 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4번에서 자, 14번에 글머리로 시작하는 방법을 보니까 10월의 어느 날 어떤 축구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사람들이 많은 걸 표현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거 속담이나 격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고쳤을 때 글의 조직이라 하면은 뭔가 서론, 본론, 결론 뭔가 짜임새 있게 딱 맞는 게 조직인데 알맞은 거는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첫 부분, 본론, 뭐 중간 부분, 끝 부분에 또 결론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잘 얘기가 됐는지 그리고 마무리가 내용이 전개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용이 흐름이 알맞게 되는 거죠. 뜬금없는 말이 중간에 안 나와야 돼요. 글이 잘 마무리됐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3,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문장은 그만 웃음이 피식 웃어버렸다. 웃음이 웃어버렸다. 이런 말은 이상하다고 했죠? 그만 나는 피식 웃어버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거라.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도 잘못된 거.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느낀 점은 느꼈다. 느낀 점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느낀 점이 어떻게 느껴? 사람이 느끼지. 느낀 점이 느낄 순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체가 되는 주어랑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난이도가 높은데 자신이 겪은 일을 잘 써봐야 돼요. 이런 것도 써봐야 자기가 자꾸만 이제 글쓰기가 늘어요. 요것도 국어 문제에서 요런 서술어 문제, 자신의 경험을 쓰는 이런 문제들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서술어가 논술도 늘고 그럽니다. 겪은 일은 명절에 우리 집 모습이 달라진 일. 처음, 가운데, 끝,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고 그 까닭이 궁금했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지난 설 명절로 돌아가서 시점이 쭉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그때 명절에 대한 부모님이 대화를 하셨죠. 나 너무 힘들다. 명절에 왔다 갔다 오랫동안 차 타고 가서 음식하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모님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끝으로 명절에 온 가족이 즐겁게 지내자.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힘들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 다음 인물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그 친구는 항상 웃는 아이였다. 뭔가 이제 인물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글머리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좀 전에 3번 거기에서 어머니를 설명하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인자한 얼굴로 항상 웃는 분이시다. 그러나 설이 다가오면 어머니께서는 미간을 찌푸리신다. 그리고 있다가 한숨을 쉬기도 하신다. 뭔가 속상하고 힘들다는 사인이죠. 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안녕.